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회의의 11주차 마케팅 활동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해놨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마케팅을 정의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전달해주는 기업의 경영 철학이나 기업 활동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고객의 구입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내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경영학의 출발점이고 마케팅의 근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이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업에 채용될 수도 있고 본인의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그 미국의 마케팅 협회 정의에 따르면요. 마케팅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및 그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일련의 제도 및 프로세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회사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하면서 전달하는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고객을 한번 분류해 보죠. 그 소비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객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어떤 회사가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어떤 구매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고객을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한대요. 충성 고객, 전략적 고객, 확장 고객, 잠재 고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 고객은 뭐 사실은 이제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 제품 위주로 이제 구매하는 고객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러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회사의 어떤 그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유지시킨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 고객들은요, 기본적으로 구전,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어떻게 보면 광고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충성 고객은요, 어떻게 보면 뭐 물리적인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만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들의 고객이 있다. 이분들한테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뭐 이렇게 좋은 어떤 룸에 모셔다가 뭐 이제 좀 다과 같은 것도 좀 제공하고 좀 이제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체가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이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전략적 고객은 우리 회사 제품을 자주 구매는 하지만은 이제 다른 제품하고 꼼꼼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구입하는 고객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전략적 고객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우리 회사 제품을 좋아하지만 다른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고객은요, 뭐 판촉물을 제공한다라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라거나, 어떤 실질적인, 특히 이제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들이 훨씬 이제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확장 고객은 현재 우리 회사 제품에는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구매하지 않는 이런 고객으로 볼 수가 있고, 잠재 고객은 향후 고객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회사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고객.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금융 서비스를 이제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잠재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커져가면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요, 의뢰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이제 구매력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 고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20%, 커스터머 80%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충성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확장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는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그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2023년 5월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을 이용할 때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제 버스로 이동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차와 관련된 부담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에어포트 서비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제네시스를 이제 소지하고 있는 고객이 이제 공항을 이용할 때 차량을 이제 전용 실내 주차장에 보관해 주면서 차량 정비와 같은 이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차를 보관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무진 셔틀 서비스, 전용 실내 주차장 이용, 차량 기본 점검 15종, 뭐 차량 클리닝,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박 5일 차량 보관을 기준으로 뭐 7만 원이라고 하니까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죠. 현대차는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요. 뭐 예를 들어 정비를 하러 갈 때 뭐 제네시스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 고객이랑 이 다른 이제 현대차 이제 소유자랑 들어가는 이제 공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 특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나 아니면 현대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뭐 다음에 차 바꿀 때는 뭐 제네시스로 좀 타서 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과 스튜어트에 따르면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필요는 이제 니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욕구는 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특정 대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니즈로 볼 수가 있고, 음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원할 거냐, 이게 이제 원치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빵, 특정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게 되니까 마케팅은 당연히 가치의 교환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대상은 이제 포괄적일 수가 있고, 그 이제 수단이자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이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철학은요, 생산 컨셉, 제품 컨셉, 판매,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컨셉으로 이제 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시설의 발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고객들의 어떤 소비력이 이제 증대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생산 컨셉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각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생산되기만 하면 항상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구매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진 경영 철학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이제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산을 해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제품 컨셉은요, 소비자들이 이제 보다 나은 제품의 질, 보다 나은 제품의 성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혁신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제품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경영 철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생산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제 제품이 잘 만들었다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그걸 잘 발견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소비하지 않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제품이 늘어나죠. 판매 컨셉은 이런 것처럼 생산 컨셉과는 좀 달리 시장에서 이제 제품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판매 지향적인 대규모 촉진 노력, 뭐 할인 행사라든가, 뭐 적립금을 준다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판촉 활동들이 있겠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영 철학입니다. 그 이제 마케팅 컨셉은요, 이제 그 고객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자들보다 목표 고객들의 니즈와 욕구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나은 만족을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 이제 성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마케팅 컨셉은 이제 기업이 목표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 전체 복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수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적으로 이제 고객 그 자금을 유치하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을 확장시켜 나가는데도 유리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 관리 철학에 있어서 판매 컨셉과 마케팅 컨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판매 컨셉은 이제 기업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강력한 판매 촉진 수단에 의존을 해서 판매량 극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판매 컨셉의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컨셉이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고객에게 보다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외부 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만족시키고 보다 나은 가치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객이 누군지 집중을 하고 그 고객이 충분한 시장 규모가 있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실제 이제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마케팅 컨셉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효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형태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형태적 효용이라는 게 뭐냐? 원재료 같은 것들을 가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완성된 제품으로 가공 처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효용을 창출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특정한 제품을 보관해 주는 이런 효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공간적 효용이라는 게 뭐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효용을 증대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유 효용도 창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용을 창출시켜 주는 것이 이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의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마케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광고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각종 이제 경쟁자들,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서 실제 이제 돈을 이제 지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광고들도 많이 하고 다양한 브랜드들도 만들고요. 상점이 많죠. 그렇죠. 가게들이. 그리고 이제 제품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포위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외부에 있는. 그래서 마케팅은 기업의 부서 중에서 시장, 고객,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욕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외부적인 차원에서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신경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 이윤을 벌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공헌도 해야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회의 어떤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감지해야 되냐? 두 번째,
어떻게 그런 감지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제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마케팅적 사고 내지는 이제 마케팅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마케팅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전통적 방식이 STP 방식이죠. 그렇죠? 그 시장을 이제 세분화, 세그멘테이션하고 고객을 타겟팅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나 브랜드를 포지셔닝하는 이러한 방식이 STP 방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방식을 어떻게 보면 현재처럼 속도와 변화가 심한 기업 환경 내에서 이제 효과가 높도록 제한된 것이 이제 감지와 반응 방식으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시장 세분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방식은 이제 시장 세분화, 그리고 이제 목표 시장의 선택, 그리고 이제 위치 설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STP 방식의 바탕을 둔 마케팅적 사고화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이제 STP, 그리고 이제 4P, 요즘에는 이제 7가지 이제 P로 이제 얘기도 하는데,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케팅의 출발점이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고객 집단을 선별을 한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장을 이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고객들은요, 사실은 이제 비슷한 욕구를 가진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이제 하나의 집단을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묶은 동질의 집단을 이제 세분 시장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세분 시장을 발견하는 작업이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소비자 집단을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이제 그 만족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이 있는 라면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로얄티를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운맛 시장, 신라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진라면은 이제 순한 맛,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꼬면이 한때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때 좀 이제 다른 어떤 그죠 시장이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일단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시장을 다양한 기준 변수,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뭐 바꿔볼 수 있을 거고, 지역적으로도 뭐 소비자를 분할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학력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성별로도 소비자를 분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로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세분화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고객을 분류했다손 치더라도 시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아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기업은 이윤을 끌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을 해서 회사가 진입 가능한 그런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 하게 되면 코카콜라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표적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의 마음속에 경쟁자와 차별화된 곳에 이제 본인을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핸드폰만 하더라도 각자가 쓰는 브랜드가 장기간 똑같지 않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브랜드 자산이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가장 이제 기업이 꿈꾸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세분화, 특히 이제 세분 시장 마케팅은 이제 각 세분 시장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매스 마케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 마케팅을 하는 경쟁 기업에 비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제품들을 라인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그 뭐 안전을 강조하는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존경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연령대에 따라서 내지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디자인을 강조하는 이런 제품에 대한 라인업들. 그래서 어떤 세분 시장 마케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타겟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라인업 시킴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고객에게서는 이제 발견되지 않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모적인 이제 가격 경쟁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구매력이 있고 다른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 시장에 들어갈지 말 건지를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세무 시장이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세분 시장 내에 동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세분 시장 간의 이질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카 시장과 이제 뭐 대형 차 이런 시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네시스만 하더라도 그 라인업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질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1대1 마케팅과 매스 마케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1대1 마케팅은 고객별로 맞춤 제품을 개별적으로 마케팅하는 경우니까 이건 정말로 이제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높으면서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딱 맞아야 되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마케팅을 볼 수가 있고, 매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촉진 시대에 이제 시장 내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방법이 이제 매스 마케팅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구매 행동과 관련 있는 변수, 고객 행동에 대한 변수를 이제 찾아봐야 될 거고요. 고객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변수, 고객 특성 변수를 이제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를 일단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 시장이 세분 시장의 어떤 접근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고객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린 사람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아니면 뭐 회사원들이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누구인지를 좀 찾아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 마케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용 로션이나 남성용 데오드란트 이런 시장들을 보게 되면 남성들이 타깃이 아니라요. 실제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 여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성의 타깃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마케팅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분 시장을 확인하고 시장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해머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이제 베이킹 소다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베이킹 소다 가지고 뭐 하세요? 이게 정말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지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오른쪽이 좀 탈취제인데요. 이런 이제 베이킹 소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용 청소 제품으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뭐 주방을 청소한다라거나 욕실 청소한다라거나 카펫 청소한다라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청소 제품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고, 또 이제 개인 위생 제품으로도 또 광고를 하죠. 뭐 따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가 뭐 구취 제거, 뭐 치아 미백, 심지어 핸드워시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타겟을 잡아가지고 또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킹 소다는 이제 그 제품 그 제빵의 필수적인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베이킹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판매하는 이런 제품을 또 따로 만들어서 또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킹 소다가 이제 냄새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탈취제, 냉장고 냄새 제거제, 뭐 이런 용도로 특별히 포장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이제 시장 제품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견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의 이제 냄새 관리 혹은 이제 청소 제품, 여기에도 이제 베이킹 소다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한 제품 라인을 개발해서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킹 소다라는 이런 이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 상품의 다양한 시장 세분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그 정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컨셉의 중심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발전해 왔죠. 그래서 마케팅 컨셉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학생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정한 이제 회사 내지는 특정한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마케팅을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